네, 반갑습니다. 초등사이다 김선호입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요. 자, 초등학생들의 방어 기제에 대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방어 기제요? 우리 아들도 방어 기제를 쓰나요? 그럼요. 사용합니다. 자,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방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방어 기제라는 표현은 그의 딸 안나 프로이드에 의해서 정리된 용어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스트레스 및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속이거나 회피, 억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어떤 보호할 필요성을 누구나가 느끼겠죠. 그 필요성을 보호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왜 자신의 욕망을 속이거나 억압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회사에 승진 대상자 A와 B 두 명이 있습니다. A는 자신이 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당연히 자신이 승진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쉽게도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B가 승진했습니다. A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화도 나고 잠도 잘 못 자고, 하지만 다음날 회사에 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 승진의 뜻이 없었어. 승진을 못해 화가 난 자신의 욕망을 덮어버리는 거죠. 애초부터 나는 승진의 뜻이 없었다니까. 자, 결국 방어 기제라는 게 심리적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건데, 자, 초등학생들도 이런 방어 기제를 자주 사용할까요?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아이들의 어떤 대화나 놀이를 보면요, 초등학생들에게 방어 기제는 그냥 일상생활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잘 모를 뿐이지, 적어도 우리 어른들만큼 아이들도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초등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 어떤 걸까요?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사항이 있는데요. 방어 기제를 자주 사용한다고 해서 이걸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고, 적절한 방어 기제는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도 예외는 아니고요. 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저학년 아이들 중에는 퇴행이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퇴행이면 나이를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평소에 의젓했던 아이가 갑자기 뭐 떼를 쓰거나 심지어 말도 어눌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사달라고 뭐 떼쓰기도 해요. 유아 시기 어떤 동생이 태어나면 이러한 퇴행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 걸 이제 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왜 초등 시기에 또 이런 모습을 보일까? 누뚱이가 갑자기 생길 건가요? 유아 시기에 생각하지도 못한 동생이 태어나고 나의 사랑을 뺏긴 것에 대한 불안으로 퇴행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초등 시기에 보이는 퇴행은 좀 다릅니다. 심지어 외동인 경우에도 보여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학습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공부 얘기를 안 하던 엄마가, 아빠가 학교에 들어간 순간부터 갑자기 공부라는 단어가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막상 학교에 가보니까 나보다 막 1부터 100까지 막 줄줄줄 세는 아이도 있고, 덧셈도 엄청 잘해. 내가 모르는 단어도 막 나오고 막 불안해집니다. 누구는 글씨도 아주 또박또박 잘 쓰고, 심지어 누구는 가위질도 나보다 훨씬 잘해. 그런 상황이 반복돼서 노출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치원 다니던 시절이 이제 그리워지죠. 그때는 매일 놀아도 됐고, 뭘 어떻게 잘 못해도 뭐라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퇴행을 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런 퇴행의 모습을 보이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퇴행이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건 시간을 벌기 위해서요. 시간. 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좀만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꾸 마음이 급하시죠. 이걸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줘? 지금 열흘 기다렸잖아. 네. 자, 며칠을 기다리면 된다고 이걸 일반화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아이들마다 기다려달라는 시간이 달라요. 일단 좋은 방법은요. 기회를 봐서 좀 기다려 주시다가 짐 정리를 좀 같이 하셔요. 짐 정리. 예. 어린이집에 들고 다녔던 가방, 소풍 갈 때 김밥을 담아갔던 조그만 도시락통, 포크, 뭐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장난감 등등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박스에 담는 겁니다. 너가 그때 장난감이 부러져서 얼마나 울었었지, 참 많이 울었지 등의 지난 개인 역사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짐을 정리하는 거예요. 단 유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걸 정리하자마자 바로 버리거나 바로 재활용 처리를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짐 정리 박스에 담아두는 겁니다. 박스에 담아 놓기만 해도 상징적으로 지난 시간들과 일단 작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박스를 옷장 안 깊숙이 같이 넣어두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리울 거야. 너가 그리우면 저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다시 꺼내 볼 수 있어. 당장 짐을 다 정리해서 버리는 건 아직 어린 시절을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된 아직 퇴행의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에게는 정리하자마자 버리는 건 뭔가 강압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일단 같이 짐을 싸고 어디 장롱 안에 깊숙이 넣어놓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그 퇴행과 적절한 이별할 수 있는 시간과 간극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고학년 아이들의 경우는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할까요? 예, 고학년의 아이들은요, 이제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합리화, 아주 쉬운 예가 있죠. 이솝우화에 나오잖아요.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 결국 먹지 못한 포도를 바라보면서 저거는 신포도일 거야. 예, 너무 쉬어서 어차피 먹지 못할 거였어. 하면서 자신에게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내죠. 아이들도 비슷한 경우를 자주 만들어냅니다. 또 놀이나 경기에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뭐 미안하기도 하고 친구들 원망이 걱정되기도 하고 실수란 이유들을 만들어내죠. 내가 어제부터 속이 좀 안 좋았거든. 지금 갑자기 태양을 정면으로 보니까 내가 눈이 부셔가지고 공을 헛발질한 거야 등등 상황에 어울리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냅니다. 뭐 그 정도면 그냥 아이 입장에서 순간적인 어떤 부끄러움, 속상한 마음을 합리화하려고 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줘도 됩니다. 예. 그런데 적정한 수준을 넘어선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하기 싫은 무언가를 앞두고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합니다. 문제는 거짓으로 아픈 게 아니라요. 진짜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 어떤 시간, 행동에 대한 공감과 피드백이 따를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극복되는 과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들의 방어 기제 중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투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투사. 예. 무슨 교육 심리학 시간도 아니고 막 계속 방어 기제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이게 내가 화가 난 건 줄 모르고 상대방이 화가 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일종의 투사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화가 난 걸 모르고 상대방이 화났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예, 학교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영수가 쉬는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뒤에 놀고 있는 철수를 발로 때려요. 그걸 찹니다. 철수는 황당하겠죠. 왜 때려?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영수가 말하죠. 너가 방금 날 무시하는 눈으로 바라봤잖아. 엄밀히 말해서 영수의 마음속에 충동적인 분노가 있어요. 근데 그걸 표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상대방에게 투사를 하는 거예요. 저 애가 날 지금 무시하고 있네. 사실 무시하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은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이런 일들이 사실 빈번합니다. 이런 투사하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이거는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투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에게는 감추고 싶은 초자아가, 이만한 초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건드려주고 본인이 인식하게 하려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혼내고 말죠. 그래가지고는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부모나 교사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아이의 거울이 되어 주어야 해요. 아이의 말투, 행동 등을 아이가 거울을 보듯이 이렇게 바라보게 해줘야 되는데요. 판단하지 않고 자주 곁에 있어줘야 됩니다. 이게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행동과 말에 대한 어떤 해석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답답하고 느린 해결책 같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자신이 없으시면, 그리고 자신이 있을 리가 없죠. 전문 상담가에게 데려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사실 이러한 과정을 교사에게 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됩니다. 학급엔 그 아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것이 지금 투사의 상황인지 뭐 합리화의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한, 그 많은 아이들 속에서 쉽게 탁탁탁 바로바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자, 갑자기 초등 사이다의 어떤 시원함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좀 갑갑한 마음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씩 뚜벅뚜벅 알아나가야겠죠? 예, 가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방어 기제. 자녀가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할 때는 그걸 문제에 대한 회피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성장하고픈 아이들의 욕망이라고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적당한 방어 기제는 나와 타인의 경계를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심리적인 무방비에 노출된 채 어른이 되기보다는 적절하게 자신을 감추기도 하고 또 안전함을 담보받는 상황에서 당당히 자신을 드러낼 줄 아는 현명함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 시기에 마음껏 방어 기제를 사용해 보는 경험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모르는 척 자녀의 회피를 눈 감아 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자녀들이 방어 기제를 사용할 때 무조건 그걸 나약함으로 바라보시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지 부모님들도 공부하시고 알아차리시고 그에 합당한 현명한 대응과 교육과 훈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초등사이다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갑니다. 뚜벅뚜벅. 감사합니다.